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 문제는 절대값과 가우스가 들어간 거를 풀이하는 해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절대값이 들어간 풀이는 제일 기본이 뭡니까? 가우스도 그렇고 절대값도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하는, 그렇죠? 포함하는 방정식은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그 풀이의 방향성은 이 절대값 기호를 뭐 하는 게 목표입니까? 절대값 기호를 제거를 시키셔야 돼요. 그 제거의 근본이 바로 정의죠. 즉 절대값 A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면 그냥 사라지고,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사라진다라는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제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절대값 안에 있는 이 A의 부호가 명확해지도록, 그죠? 우리가 범위를 나누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 안에 x 플러스 1과 x가 있고요. 요 놈의 부호를 갈라주는 것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을 가르는 경계는 마이너스 1과 0 두 개에 의해서 이 절대값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영역을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네, 두 번째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세 번째가 0보다 더 큰 동네. 자, 여기서 절대값 기호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등호는 도대체 어디다가 붙여야 되는가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기 막 내가 두 군데 붙이고 막 그랬죠. 이 절대값 기호는 등호를 어디에 붙이는지 상관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붙여도 되고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둘 다 붙여도 돼요. 그런데 안 붙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값은 등호는 어디에 붙이든 크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네에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의 부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대입을 해보는 게 제일 쉽다고 했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네에 마2가 있죠. 마2를 넣어보세요. 이 절대값 안에. 그러면 음수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셔도 좋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네에서 이 절대값 x 플러스 1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은 음수니까, 안이 음수니까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사라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네에서 x는 당연히 음수니까 또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2라고 했죠. 그럼 이걸 풀으시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중요한 건 이렇게 풀었다고 이게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답이 기본적으로 요 범위를 고려를 했을 때,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네의 값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만 돼요. 이 경우는 되죠. 그러면 이게 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예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x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에 한번 더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플러스 1을 하면 전부 다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0이니까 요거는 양수죠.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x는 당연히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겠고, 사라지고 1이 되니까 1이 2 모순이죠. 이거는. 그쵸?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쯤 풀게 되면 마지막으로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느낌 오죠. 이 둘 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양수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이 2를 풀게 되겠고, 이걸 풀으시면 x는 얼마? 2분의 1이 됩니다. 이걸 무작정 답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고려한 범위는 0보다 큰 쪽에서 풀었을 때 이 답이 나왔잖아요. 이 범위 안에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해서 정답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절대값은 이렇게 기호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것의 부호가 명확해지도록 범위를 끊는 것이 사실상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해법이에요.
실제로 이 문제는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값 문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자, 두 번째는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방정식을 푸는 요령입니다. 가우스가 근본적으로 절대값보다는 조금 어려운데요. 가우스를 푸는 풀이 방법은 뭐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난이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너무 어려운 건 따로 수업 때 얘기를 하고 내가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많이 쓰는 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즉 가우스 기호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매 정수 구간마다 전부 다 범위를 나누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특히나 이것 때 주의해야 될 건 범위를 나눌 때 우리가 가우스의 정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나누셔야 돼요. 즉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는 등호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이쪽에 등호가 못 들어가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누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좋지만 여기 예를 들어 n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여기 등호는 빼도 돼요. 당연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때 우리가 가우스 x가 n인데 뭐 이게 빠져도 어떻게 돼요? 가우스 x는 여전히 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이 넣는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를 푸는 가장 유명한 풀이 방법은 이렇게 매 정수 구간마다 다 범위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게 기본이에요. 요게 이쪽은 이상, 이쪽은 미만, 즉 등호가 여긴 들어가고 여긴 안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여기 등호를 넣을 수 없을 때는 이쪽은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쪽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범위를 나누면 가우스의 정의상 가우스 x는 이런 상수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보시면 범위가 0하고 어떻게 됩니까? 2 이하일 때 이러한 방정식을 풀라고 하죠. 그럼 범위를 끊습니다. 0에서부터 얼마? x가 1까지. 자, 여기서 보시면 등호를 넣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여기 등호를 넣을 수가 없죠. 0이 안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거 빼도 됩니다. 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0부터 포함해서 1까지지만 요거를 빼도 여전히 이때 가우스 x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여기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 넣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범위는 1에서부터 여기 등호 들어가고 이쪽은 2가 됩니다. 자, 여기 2는 등호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 등호가 있는데 여기 안 넣으면 어떡합니까? 살짝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조건 따로 빼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x2만 이렇게 따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가우스 x가 이렇게 구체적인 값이 되면 이렇게 막 처리가 힘든 가우스가 1 이상 2 미만으로 범위를 끊으면 가우스 x가 1이 되고요. 이때는 가우스 x는 그냥 2가 됩니다. 그냥 이건 2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 문제를 보세요. 3의 x제곱 빼기 2x는 0이죠. 자, 이거 옆으로 좀 치울게요. 이제 우리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거를 풀으시면 x가 얼마? 0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죠. 이건 무조건 답이 아니고 요 범위에서 풀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면 0하고 1 사이니까 얘는 답이 되지만 얘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항상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1 이상 2 미만일 때는 가우스 x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1이죠. 그럼 요 값은 그렇죠? 1이고 그럼 이항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은 0이죠. 따라서 요 x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3x에 x 빼기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인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범위 하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요거는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는 그냥 이건 범위가 아니니까 2 대입하면 되죠. 가우스 x는 2고 얘는 어떻게 돼요? 2를 넣어주시면 3 곱하기 4 빼기 4니까 8이 되죠. 근데 그게 가우스 x 2다 모순이죠. 따라서 이것은 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범위에서 풀었을 때 우리가 근은 3분의
또는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가우스가 들어간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처리하는 요령입니다. 수업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셨으면 노트 다시 보고 이해하시고 꼭 반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우스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x의 범위가 없죠. x의 범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이 가우스 그죠? 기호를 처리하는데 선호하는 우리가 정수 구간마다 나누는 요 풀이를 사용할 수도 없고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의외로 간단해요. 이건 우리 가우스 x가 어쨌든 정수값이잖아. 이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는 풀이에요. 막상 풀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즉 이거 보시면 가우스 x가 얼마입니까? t라고 둡시다. 그럼 이 t는 가우스 값이니까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준식은 t제곱 빼기 12t 플러스 얼마? 32는 0이 되겠고 요거는 인수분해 되죠. t-4, t-8은 0이죠. 따라서 t는 얼마? 4 또는 8입니다. 근데 이 t가 가우스 x고 가우스 x는 정수인데 혹시나 이게 정수가 아니면 답이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둘 다 정수니까 따라서 가우스 x는 4도 되고 또는 가우스 x는 8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x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가우스 x가 4면 여기서부터 x는 어떻게 될까요? 가우스의 정의를 떠올리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하죠. 모든 수학에서. 정의가, 가우스 x의 정의. 보통 우리가 수업 때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정수 이상이고 그 다음 정수 미만이면 가우스 x는 뭐다? n이다 라는 게 정의죠.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요게 주어지면 x는 요거다 라는 이 반대 방향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가우스 x가 4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x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4면 여기 4를 넣는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4에서부터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고 요때는 가우스 x가 8이니까 가우스 x가 8이면 여기다 8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x는 8하고 얼마? 9 사이죠. 따라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조금 의외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해가 어떻게 돼요? 부등식의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됐어요? 요거는 그냥 가우스를 뭔가 이렇게 치환을 해서 풀어서 마지막에 가우스 정의만 한번 쓴 거라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가우스 방정식의 대표적인 두 개를 풀어봤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수업 때도 얘기를 하고 훨씬 더 조금 고득점을 위할 때나 좀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